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평가 2의 수업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홍문숙입니다.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전공 주임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국제개발평가의 2의 첫 수업을 담당하게 되고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6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강의의 개괄적인 소개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정책평가 혹은 프로그램 평가, 프로젝트 평가 대비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평가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개발에서의 평가의 목적과 유형, 그리고 평가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평가 의뢰자, 평가 수행자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평가 이슈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혹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단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과 그리고 전문 분야들이 조화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개발협력 평가도 다양한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국제개발에서의 사업의 결과 혹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급적 체계적이고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 분석, 문제 분석,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리고 로그 프레임 접근법,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 PDM, 그리고 변화 분석, 변화 이론이라고 부르는 Theory of Change까지 굉장히 다양한 도구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용어들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오늘은 이와 같은 수많은 용어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평가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어 용어를 사용하였고요. 가로 열고 영어 용어도 전문 용어도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개발협력 평가는 어떤 맥락에서 발전이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OECD 개발협력위원회죠. OECD 닥의 정의에 따라서 개발협력에서의 평가는 완료되었거나 혹은 진행 중인 개발 활동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판단의 가치 혹은 그런 프로그램과 정책이 갖고 있는 그 의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계획한 근거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실은 2000년대 초반에 마련되었는데요. 이러한 정의들은 1930년, 40년, 50년, 60년에 걸쳐서 서구 세계에서 발전된 평가의 흐름에 반영이 되어서 국제개발에서는 1990년대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평가에 대한 방법, 목적, 이런 평가에 대한 접근법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OECD의 정의는 이런 정의는 2000년대에 조금씩 발전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개발에서 평가가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원조 필요현상이라든지 혹은 죽은 원조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 원조 필요 현상이나 죽은 원조라고 하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비판들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국제개발의 정책과 그리고 국제개발의 사업들은 어떠한 결과들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책무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2005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리 선언이라고 하는 원조 책무성을 강화하는 선언들이 발표되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연스럽게 개발협력의 평가와 성과관리 등의 중요성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실제로 사업의 초기부터 우리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사업들이 어떤 성과나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평가가 확대되고 발전되면서 증거 기반과 성과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형성,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리 등의 기법과 도구들도 발전되어 왔습니다. 실은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를 딱 이거다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정의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국제개발의 정책, 전략, 혹은 분야별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성과 및 그 중요성,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특히 주로 종료된 사업이나 종료된 활동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계획 중이거나 혹은 진행 중인 사업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과 방법을 가지고 평가들이 수행이 되는데요. 특히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는 우리 앞마당에서, 우리 동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기 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중남미 지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 해외에 있는 사업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평가는 특히 평가 기획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 기획자의 역할은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않은 분야인 게 사실인데요.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분야의 평가 대비 국제개발 사업과 정책에 꼭 필요한 평가가 왜 수행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수행하게 될 우리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양한 평가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평가를,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기획들을 미리 하게 됩니다. 평가자는 이와 같은 평가 기획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평가 대상 사업이 주로 미리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의 가치를 검토하고 중요성을 검증하면서 또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과를 냈는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신뢰성 있고 유효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분쟁국이나 최빈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 있고 유효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훨씬 더 평가가 수월해지겠죠. 만약에 이러한 신뢰성이고 유효한 데이터에 근거하여서 사업 과정 중에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면 평가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국제개발협력 평가는 아주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혹은 미국 같은 데이터가 충분한 국가에서 정책이나 전략과 사업들을 평가하면 좋겠죠.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의 사업들이 대부분 세계 수많은 최빈국가, 분쟁국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갖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특성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이야기할 때 평가의 목적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평가의 목적은 바로 책무성의 보장입니다. 대부분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들, 특히 국제 개발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공의 재원이나 공동의 재원으로 형성이 되고 기획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의 재원이나 공동의 재원으로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우리의 책무성의 보장에 대한 우리의 책무, 의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 활동들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들을 지지하고 또 우리 사업 재원의 핵심이 되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그리고 또 사업을 후원하는 많은 조직들과 기관들의 책무성을 보답하고 우리 책무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평가는 상당 부분 다음 2단계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증거와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혹은 이번에 진행됐던 사업이 5년 동안 어떤 특정 국가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잘 수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혹은 이런 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것인지 혹은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인 요인이 많다면 이 사업을 스케일업 할 것인지 혹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으나 또 유사한 사업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서 혹시 모델화할 필요는 없는지 실제로 사업을 형성하고 기획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도너 기관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의사결정에 뒷받침되는 백업 자료로서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 실전에서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는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확보, 의사결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평가가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한 10여 년 정도 확대되고 이제 수행되고 있는데요. 이 10여 년 전 이전에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없지는 않았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것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제개발 평가계는 아주 그렇게 굉장히 크다라고 아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은 선진국들이 해온 다양한 평가들을 쫓아가는 방식의 평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사업들과 한국의 활동들에 적합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바로 조직 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들이 마련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진행을 함으로써 평가를 의뢰하는 평가 의뢰자와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전문가들이 함께 학습 효과를 얻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뛰어야 하기 때문에요.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들, 평가를 의뢰하는 사람들, 평가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개인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확대되고 또 다시 환류돼서 환류된 평가의 결과들이 조직과 제도에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평가의 세 번째 주요 목적인 학습 효과는 실제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평가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의 주요 목적은 책무성을 보장하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고
세 번째로 학습 평가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체질을 개선하며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여는 것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평가 목적의 양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책무성과 학습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틀을 놓고요.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평가 목적을 책무성 보장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달성했다면 혹은 성공했다면 어느 정도 우리 미리 선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들을 답하고 나서는 책무성의 보장의 핵심인 국회 혹은 해당 기관, 부처, 그리고 감사원 등등의 우리 평가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이 아직은 확대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활동의 그 책무성에 맨 끝에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책무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 개개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책무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차원에서는 어떠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했던 사업 자체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중요하지만 학습 강화나 교훈 도출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목표를 달성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달성했음, 안 했음, 실패했음, 성공했음 중요하겠죠. 그러나 학습 강화나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실패 여부,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나가서 성공한 원인들은 무엇일까? 혹은 실패했다면 실패한 원인들은 무엇일까? 목표를 달성했다면 혹은 미달성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조직적인 원인일까? 제도적인 원인일까? 개인적인 원인일까? 콘텐츠의 문제일까? 장비의 문제일까? 이런 것들 우리가 원인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들도 추가적인 평가 질문을 넣는 것이 좀 특성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학습 강화나 원조 교훈 도출 측면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에서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이시더라고요. 사업을 수행한 기관들, 사업을 발주한 기관들, 그리고 연구기관들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업 수행하는 기관들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수행한 평가자들, 평가 전문가 혹은 평가 컨설턴트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한 발짝 성공 여부, 실패 여부를 떠나서 성공하게 된, 실패하게 된, 혹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 목표를 미달성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점이 나올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 목적은 책무성을 강화하느냐 혹은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첫 번째 평가 유형을 그냥 제너럴하게 보자면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시기, 그러니까 평가가 언제 수행이 되느냐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특성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제개발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평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볼 때면 형성평가, 총괄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개발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평가와 프로젝트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에서 최근 많이 체계가 잡힌 평가는 바로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Exant Evaluation이라고 하는 사전평가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주 흔치는 않은데요. 가끔 진행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평가는 바로 종료평가와 사후평가입니다. 종료평가는 사업이 종료되기 6개월 직전부터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한 2년 이내에 진행이 되는데요. 종료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료평가가 반드시 맨데토리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후평가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사후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1년, 2년 혹은 3년 후에 다시 그 사업에 방문해서 그 사업에서 의도한 아웃컴 수준 혹은 임팩트 수준의 인터미디엇 아웃컴 수준의 다양한 목표들이 달성됐는지를 검토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와 같은 성과들이 유지되었는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사전평가는 잘 수행된 사후평가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추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스킵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제가 중간 점검과 중간 평가는 스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평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종료평가와 사후평가 등이 전문가나 혹은 제3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중간 점검과 중간 평가는 주로 내부자에 의해서 평가가 되거나 혹은 내부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 점검이나 중간 평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 자체가 사업 중간에 사이클 안에서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피드백을 주고 모니터링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중간 평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을 두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 중에 제가 별표 하나 또 친 게 있는데요. 영향력 평가입니다. 흔히 이제 impact assessment 혹은 impact evaluation 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영향력 평가에 별표 친 이유는 영향력 평가는 거의 연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아주 초기부터 사업이 수행되고 기획되는 초기부터 미리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 팀들이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주로 연구자나 전문 평가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뭐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든지 프로젝트의 인터벤션과 액티비티들을 다양하게 비교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끝나고 나서 2, 3년 후에 갑자기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혹은 사업 형성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 플래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대규모의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고 상당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평가 대상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개발에서는 이 평가 대상에 대한 분류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국제개발협력의 정책평가, 프로그램 평가, 프로젝트 평가, 그리고 국별 평가, 주제별 평가가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평가가 상이하기 때문이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업 자체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업의 유형은 바로 프로젝트죠. 한국은 프로젝트성 사업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평가들도 프로젝트 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분야별 혹은 특정한 섹터별 그 주제를 엮어서 하는 평가들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모자보건 사업만 묶어서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모자보건 사업을 12개를 선택한 다음에 모자보건 사업을 집중적으로 본다든지요. 혹은 분쟁 지역에서 진행된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만 따로 모아서 교육 분야인데 분쟁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 섹터별 평가들을 진행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다 5대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업, 교육, 직업기술교육훈련,
보건의료 사업들 같은 경우엔 이러한 섹터별 평가나 분야별 평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섹터별 평가가 지난 한 2, 3년간 좀 많이 발전되면서 주제별 평가, 마지막에 보이시죠? 주제별 평가와 좀 합쳐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사업들이 워낙 한 섹터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여러 분야가 합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뭐 교육과 보건 사업이 합쳐진 사업, 주제별 평가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인권 중심으로 한번 봐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진행된 무상원조 사업 중에 20개 사업들을 모아서 인권 기반 접근법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준들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지난 3년 동안 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별 평가입니다. 한국은 1년에 25개에서 한 26개 정도 중점 협력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재원과 전문성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국가들을 뽑아서 그 국가들에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국가별로 혹은 그 국가 내 분야별로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하는지 그런 평가들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평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유형은 최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는 목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실제로 누가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이냐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게 요즘 아직은 내부 평가인 것 같아요. 사업을 발주한 우리나라에서 외교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과학과 통신 관련된 부처들이 자신들이 했던 사업들을 내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 평가도 있는데요. 외부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검증하는 그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나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이 높겠죠. 다만 내부 평가는 실제로 수행된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는 적절히 조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바로 공동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공동평가라는 것은 내외부의 공동평가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우리 동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되는 우리 협력국가의 많은 스테이크홀더들, 그쪽의 이해관계자들과 공동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원국의 프로젝트 자체의 오너십을 높일 수도 있고요. 평가의 결과가 환류가 되는 것이 한국에만 환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환류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공동평가가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좀 더 앞으로 이런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의 종류가 확장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의 단계별로 어디에 평가가 위치하느냐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사업이 발굴되고 기획되는 단계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x-ante Evaluation이라고 하는 사전평가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치 않지만 수행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평가 전문가들이 사업 초기에 구성되어 있는 Project Design Matrix, PDM, 그리고 Theory of Change라고 하는 변화 분석의 표를 점검하고 실제로 기초선을 조사할 때 그 기초선이 평가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인지 방법론상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드바이즈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과 중심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업의 중간 점검이 목표이기 때문에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사업 자체의 개선 방안, 사업 자체의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 추진 단계별의 평가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종료 평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종료 1년 이내에 진행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업평가는 가급적 사업이 완료된 후에 2, 3년 이내에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개발협력 사업들이 사업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업을 발주하는, 평가를 발주하는 평가 의뢰자와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이 가치 있는 사업이냐, 어떤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데요. 평가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평가성 사정에 통과된 사업만이 사업평가를 받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발짝 더 나가서 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원칙은 워낙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가별로 좀 상이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국가별로 또 부처별로 또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유형별로 원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가의 원칙은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파트너십, 독립성, 그리고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경우에는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평가의 원칙을 세우고 평가를 수행하도록 구조를 잡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기준을 정할 때, 실제 평가 매트릭스를 잡을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바로 평가의 기준은 OECD 닥에서 제시하는 6대 기준입니다. 주로 5대 기준으로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 6대 기준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서 2019년에 개선된 6대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술 논문들 참고해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OECD락 5대 기준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의 정책적, 사업적 relevance, 적절성을 살펴보고요. 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래서 efficiency와 effectiveness를 검증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특히 경제적, 사업적, 환경적, 인적, 제도적,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영향력은 impact라고 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이게 바로 2019년에 새로 포함된 coherence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는 것 같이 평가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이 바로 이 6개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적절성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책적, 전략적 적절성을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가 중요하기 때문에 SDG와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주 핵심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에 투입된 비용, 시간, 인력 대비 성과를 측정합니다. 저는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5억짜리 사업과 25억짜리 사업이 같은 수준에서 평가될 수는 없겠죠. 투자된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인력이 많이 투자되지 않은 사업의 성과 대비 인력이 100명이 투입된 사업들의 성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효율성도 굉장히 이렇게 검토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성과 달성을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들이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들은 실제로 나중에 사업 평가가 결과가 나왔을 때 다음 사업 혹은 유사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영감을 주고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성은 종류평가와 특히 사업평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바로 항목입니다. 사업 초기 설정 목표 대비 목표치가 달성되었는지, 산출물이 다 나왔는지, 그리고 산출물이 모두 다 생산이 되었다면 그 산출물에 생산된 결과들은 실제로 성과로 유지가 되었는지, 혹은 단기나 중장기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고 만약에 달성이 되었다면 그 동의는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유지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은 협력국의 주인의식, 프로젝트 참여 정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 협력국의 문화나 제도, 인력의 특성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프로젝트가 끝났지만, 실제 한국의 기여는 끝났지만 우리 파트너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평가 항목들은 최근에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일관성 항목입니다. 일관성은 코히어런스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 항목은 많이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어떠한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국가 내에 있는 정책과 전략들과 프로젝트 자체의 일관성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초기에 다른 유사 사업들 대비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평가 기획과 수행 절차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과정을 제가 임의적으로 6단계로 한번 분류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1단계, 2단계, 그리고 6단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많이 발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평가 전략을 설정하고 사전 준비하는 프리스텝입니다. 이때 평가를 의뢰하는 기관, 그리고 평가를 의뢰하는 팀, 평가를 의뢰하는 의뢰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준비하고 필요시 내부 평가가 진행되거나 주로 외부자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외부 평가자들을 위한 평가 TOR을 작성을 하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평가가 준비가 되고 평가가 기획이 되는데요. 평가 기획의 초기에 상당히 많은 내공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단계에서 평가를 의뢰하는 기관과 평가를 수행하는 팀의 역할이 갈리게 됩니다. 두 개가 팀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 평가가 수행이 되고 질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팀이 평가를 수행을 하게 돼서 그 평가의 결과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성된 평가의 결과는 공개 혹은 비공개로 보고회를 거쳐서 평가의 결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같은 평가의 결과가 환류가 되는데요. 이 환류 단계가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스텝은 바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종료평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평가를 기획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평가를 기획하는 팀이 없다면 평가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TOR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떠한 유형의 평가를 무엇을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평가팀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지 미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변화할 수 있지만 평가를 의뢰하는 의뢰기관, 의뢰자가 이러한 명확한 평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가를 효율적으로 아니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성공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누가, 언제, 왜 이 평가를 하는지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획자나 의뢰자가 이렇게 평가를 준비하는 TOR 초안을 만들게 되면은요, 평가팀 혹은 전문 평가자가 이러한 세부 평가 계획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평가 TOR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로 평가가 플래닝, 계획되게 됩니다. 이때 평가 질문을 만들고요. 평가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거나 이론이 있거나 혹은 Theory of Change 말씀드렸죠. 변화 이론 같은 걸 그리게 되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평가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 소개드렸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기준들이 바로 평가 매트릭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바로 기준 항목들입니다. 평가팀과 평가자가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평가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도구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어느 목차로 제시할지 초기에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스텝 1에서 구체적으로 평가가 준비가 되면요, 이때는 사업 모델이나 혹은 사업 이론 혹은 이제 프로그램 띠오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띠오리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일 이미 수행된 사업에 사업 모델이 이미 있다면 너무 좋겠죠. 혹은 이미 수행된 사업이 모델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얻고 발전시켜서 평가 이론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엄격한 엄밀한 학술 연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엄밀한 학술연구와 조금 다르게 평가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리티를 내고하면서 이 평가의 모델과 평가 이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도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수행된 사업이 굉장히 면밀하고 디테일한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가 있다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PDM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종 PDM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업 평가자가 이 PDM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은 평가를 위한 PDM for Evaluation이라고 하는 Revised Version의 PDM을 간소화해서 제시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많은 평가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평가 준비의 단계에서 바로 평가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평가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평가의 기준 항목들, 평가의 질문들, 평가의 지표를 선정합니다. 이때는 평가의 지표를 선정할 때 너무나 많은 지표가 세상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지표는 없다고요. 정말 많은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표들을 다 사용하면 좋지만 실제 평가는 3개월, 6개월 혹은 8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좁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원래 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검토해서 그 데이터의 어베일러빌리티에 따라서 지표를 고려해야 되고요. 또 특히 양적 조사나 질적 조사 혹은 혼합 조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표를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인디케이터로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됩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평가를 책임지는 PI,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평가 매니저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혹은 방법론 전문가가 이 단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집중적인 엑스퍼티들이 이 단계에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실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강남구나 혹은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 있는 제한된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적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지만 또 동시에 양적 데이터를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문헌조사라든지 인터뷰 혹은 초점 집단 토론, 관찰이나 혹은 최근에 비디오 기법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종합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발견해낸 다양한 그 사업의 그 증거들, 결과들이 어떤 것이 더 적실한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종합하게 됩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때 내외부 검토, 특히 테크니컬한 차원에서 기술적 검토를 받으실 것을 제안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텝 5인데요. 5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또 그 작성된 것을 보고하는 작업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에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가 완료되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실제 사업이 다시 기획되거나 확산되거나 축소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수치들이 우리 사업의 홍보 혹은 우리 활동의 어드보커시
혹은 우리 사업을 직접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에게 공유돼야 될 것은 아닌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굉장히 욕구가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평가 결과의 조직 내 환류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수행이 되면 평가자가 모든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평가 결과가 평가를 의뢰한 팀, 또 평가를 수행한 팀들에게 환류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세심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가 확대되고 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국무조정실 혹은 주요 부처들, 그다음 주요 원조기관들 이런 데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환류되는 작업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평가 이슈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평가는 좋은 사업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죠. 좋은 평가는 오리지널 사업의 퀄리티를 넘어서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성과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제 평가 역량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사업의 기획 역량과 수익 역량도 함께 확산되고 또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 품질이 개선되면서 또 동시에 평가 결과들이 정책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친화적인 환경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기관 한 4-5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평가에 대한 예산 배정 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평가 의뢰팀 혹은 평가를 기획하는 평가 기획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평가가 굉장히 이제 세밀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다양한 평가의 접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가에 관련된 학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국제개발협력 평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도구를 만들고 있는 연구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프로그램 평가나 프로젝트 평가에만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확산 과정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실증주의 평가들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목표나 효율성, 책무성을 중심으로 실증주의 평가들이 대세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전환주의 평가들, 특히 사회정의나 평화 인권 혹은 불평등을 고려한 평가들도 조심스럽게 확장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국제 공동평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시민과 함께하는 평가들도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른 관점과 해석을 통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구성주의적 평가들도 조금씩 수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협력 평가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